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이폰 17을 5년 동안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하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건 그렇게 복잡한 과정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상적인 배터리 수명을 조금 희생해서 장기적인 배터리 수명을 늘려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자, 황금률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를 100%나 0% 상태로 오랫동안 두지 않는 거예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완전히 충전되었거나 완전히 방전되었거나 혹은 뜨거울 때 가장 빨리 노화가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모든 내용은 이 세 가지를 피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을 사용하세요. 설정에서 배터리로 들어가서 충전 항목까지 스크롤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켜둔 상태로 두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iOS는 사용자의 습관을 학습해서 80%에서 충전을 멈췄다가 필요하기 직전에 100%까지 충전을 마칩니다. 이것만으로도 배터리 수명이 몇 년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2년, 3년, 4년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충전 한도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보다 더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싶다면 여기서 충전 한도를 80%로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 값이 낮을수록 더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배터리의 지속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기능의 원리입니다. 그럼 지금 당신에게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저도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여기서는 일상적인 배터리 사용량을 희생해서 장기적인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것이지만 80%만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만약에 100으로 설정해두면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을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충전 한도와 비교하면 수명이 2년 정도 짧아집니다. 그 외에는 유선 충전을 사용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유선 충전이 무선 충전보다 더 좋습니다. 일상적으로 가장 좋은 조합은 USB Type-C 케이블과 22에서 30W 충전기입니다. 왜일까요? 왜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죠. 무선 충전이 더 편하니까요. 유선 충전이 무선 충전보다 열이 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유선 충전이 무선 충전보다 열이 덜 발생합니다. 빠른 건 빠른 겁니다. 무선 충전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긴 하지만 열이 쌓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배터리에 손상을 줍니다. 무선 충전도 괜찮긴 해요. 네, 하지만 가끔만 사용하고 폰이 뜨거워지지 않으며 두꺼운 케이스를 벗겼을 때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맥세이프를 항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배터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른 충전은 안전하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고속 충전이 배터리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사용할 때 말이죠.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필요할 때만 고속 충전을 사용하고 평소에는 일반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느린 충전이나 일반 충전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게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 밤새 충전할 때 아이폰은 자동으로 충전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굳이 신경 써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이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한 황금률처럼 가능하다면 20%에서 80%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이죠. 매일 꼭 지켜야 하는 규칙처럼 강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상적인 습관은 배터리 잔량이 20에서 30%쯤 남았을 때 충전기를 꽂고 80에서 90%쯤 됐을 때 편할 때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100%까지 충전하게 두는 게 좋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가끔 100%까지 충전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끔만 해당되는 거고 아시다시피 이건 그냥 배터리 얘기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엄격한 규칙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적은 바로 열입니다.
열은 충전 속도나 다른 어떤 것보다 배터리에 더 큰 손상을 주기 때문에 베개나 이불 밑에서 충전하거나 차 안에 폰을 두는 일은 피하세요. 게임을 오래 하거나 충전 중에 그리고 폰이 뜨겁게 느껴진다면 케이스를 벗기고 충전하기 전에 식혀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지 마세요.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봤어요. 배터리를 자주 0%까지 방전시키지 마세요. 매일 하루 종일 1%로 유지하지 마세요. 이름 없는 저가 충전기는 사용하지 마세요. 배터리 건강에 대해 매일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건 꼭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배터리 건강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그로 인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휴대폰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덜 할수록 실제로 더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충전기들은 어떨까요? 이 충전기들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정말 엄격해요.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싶든 아니면 더 나쁘게 만들고 싶든 상관없이 말이죠. 티모, 알리익스프레스, 액션 등에서 산 저렴한 무명 충전기들 말이에요. 그냥 중국산이거나 꼭 중국산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런 곳에서 파는 그냥 싸고 아주 빠른 충전기 하나, 그거 가짜예요. 진짜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몇 초 만에 휴대폰을 100%까지 충전해 줄 수도 있겠죠. 정말 배 같으라면요. 하지만 이런 충전기들은 이런 특별한 안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 EU에서는 EU위원회가 이런 충전기들에 반드시 갖추도록 요구하는 그런 안전장치들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규정과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아서 맨손으로 만지다가 그냥 폭발할 수도 있고 휴대폰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알아요. 만약 $1000짜리 휴대폰을 샀다면 가끔은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안 남아서 아무 충전기나 사야 할 때가 있죠. 네, 저도 알아요. 그리고 월급이 들어올 때까지 한 달 동안은 그냥 그렇게 쓸 수도 있죠. 다음 월급이 들어오면 그때 바꿀 수도 있고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바로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걸요. 일주일, 2주일, 심지어 3년, 10년이 지난 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일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위험이 있다는 건 분명해요. 이 위험을 꼭 기억하시고 배터리 건강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